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는 데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경우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맞되 이른바 상황 기능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정상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여야 사이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나눠먹기로 합의했습니다.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하고도 이토록 무능한 뻘짓만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의 작태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려고 과반이 넘는 의석을 몰아주며 힘을 실어줬나 싶은데요. 지금 국민과 장난하는 건가요? 도무지 이해하려고 애를 써봐도 이 한심한 작태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20대 국회에서 그토록 당하고 또 당해놓고도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더욱 황당한 건 법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대선이 끝나고 국힘당에게 주기로 했다는 사실인데요. 모든 입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곳이 법사위입니다. 개혁 입법을 막고 무산시키고 통과된 개혁 입법까지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자리, 오히려 반대 개혁 입법을 강행 통과시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법사위인 거죠.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는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거고요. 결국 나눠먹기식 합의로 국민의 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는데요. 답답하다 못해 분노마저 밀려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현행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수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이 11대 7로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의 경우 21대 후반기에는 국힘당이 맡기로 합의해 민주당 내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힘당이 법사위원장을 탄환한 셈인 거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운영위, 법사위, 기획재정위, 과기정보통신위, 행안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위, 정보위, 여가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어 국힘당은 정무위, 교육위, 문체관광위,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노위, 국토교육위, 예결특별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알짜 상임위는 다 국힘당에게 내주고 말았는데요. 누가 이런 거지 같은 짓을 왜 진행한 걸까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민의의 반영인가요? 국힘당 김기현 원내대표는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힘당에서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에서는 아니 된다는 국회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내준 이유가 법사위 국회법을 개정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인데요. 국힘당이 논리가 통하는 그런 정당이었나요? 회동호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고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었지만 오늘 합의를 통해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고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여야가 통큰 협치를 이뤄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나는 이 같은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권한도 없는 일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나는 반대다라는 강경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는 소수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도 통과되지 않는다라면 뭐하러 총선을 하는가? 여당 150석, 야당 150석 나눠 가지면 될 것이라며 특히 법사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먹기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발끈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수당이라도 법사위를 틀어막고 앉아있으면 국회는 기능이 멈추게 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몇몇이 짬짬이로 합의했다면 이는 무효라고 강하게 성토했는데요. 대체 이게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며 합의입니까? 더 웃긴 건 이 내용을 의회 총회에서 표결로 결정했다는 사실인데요. 생각이 있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뭐 하는 당입니까? 역대 최악의 최다 의석을 보유한 가장 무능하고 무기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는 더불어 터진당. 이제는 실망을 넘어 왜 내가 그 당을 지지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는데요. 집권 의지는 있습니까? 이게 최선인가요? 자, 그리고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네. MBC의 개회식 중계 방송 중에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일부 국가 소개가 부적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선수단에도 저희가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더 정확한 방송으로 도쿄올림픽을 함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느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MBC가 23일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생중계하면서 각국 선수단을 소개하는 자료 화면에 부적절한 사진을 사용해 논란을 만들었는데요. 도무지 이게 정상적인 방송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 저희마저 의심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일개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도 아니고 공익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영방송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방송 편집자가 특정 사이트의 회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MBC는 이날 일본 도쿄 신주쿠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을 생중계하면서 각국 대표팀이 입장할 때마다 자료사진을 함께 보여줬는데요. MBC는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입장할 때 소개사진에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에선 33년 전 원전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자료 사진이었습니다. IT 선수단 입장 때는 폭동 사진을 첨부한 뒤 대통령 암살 정국은 안개 속이라는 자막을 띄우기도 했는데요. 상상 그 이상의 방송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더 그 배우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MBC는 엘살바도르 선수단을 소개하는 자료 화면에는 비트코인 사진을 넣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엘살바도르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자국 법정 통화로 채택해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시리아 선수들이 입장할 때는 풍부한 지하자원, 10년째 진행 중인 내전이라고 표기했고 마샬 제도는 120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때 미국의 핵 실험장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선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네티즌들은 해당 국가를 조롱하는 게 올림픽 정신에 맞는 것인가? MBC가 공영방송이 맞나?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체르노빌 원전 사진을 두고는 우리나라를 소개하면서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사진을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번 방송사고는 누군가에 의해 기획되고 계획된 고의 사고로 판단됩니다. 그게 그런 것이 영상 자료는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인데요. 누가 이런 짓을 기획해 실행했는지 찾아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대망신입니까?